최근 들어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가지고 이제 뉴트리라이트에서 벌써 2년 가까이 됐거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맞춤형 유산균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던 게 벌써 2년이나 됐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처음에는 뭐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체변을 해서 뭐 보내서 검사를, 이 테스트 기간이 뭐 한 달 정도 걸린 다음에 나에게 맞는 유산균을 주는 게 과연 뭐 얼마나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 때문이었는지 어쨌는지, 그리고 이 체변을 한다는 것에 귀찮음 뭐 이런 것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같은 유산균,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먹는 유산균이 지금 밸런스 위드인 뭐 365라든지 이뮤니티라든지 뭐 밸런스 위드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브랜드로 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들에서는 보지 못했던 효과들이 이 맞춤형 유산균에서, 이 맞춤형 마이크로바이옴 환경을 검사를 하고, 그래서 나에게 맞는 걸 처방을 받았다고 해야 될까요? 나에게 맞는 걸 추천을 받았을 때, 그래서 그거를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좀 달라서, 그래서 오늘은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미생물 생태계,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는 굉장히 많은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데 그 미생물들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육식도 있고, 초식도 있고, 뭐 식물도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우리 이 생태계가 그 자연의 생태계가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미생물 환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먹고 먹히는 기도 하고, 서로 우리가 식물이 과일을 만들어 놓으면 그 과일을, 오랑우탄이나 이런 동물들이 따먹죠. 원숭이가 바나나 따먹는 것처럼 그렇게 뭔가 만들어진, 그리고 그러면서 그 씨앗을 또 퍼뜨려 주잖아요. 그렇게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서 이 미생물들도 그런 식으로 생태계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것들이 연구가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게 알게 됐고, 그러면서 벌써 이렇게, 예, 큰 회사들에서는, 이런 제약회사들에서는 벌써 이런 임상 실험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임상 실험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게 되게 된 이유가 바로 이 게놈 프로젝트, 우리 인간의 유전자 맵을 만들기 위해서 진행되었던 게놈 프로젝트가 끝나면서부터였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게 밀이나 쌀, 옥수수의 유전자 개수가 12만 개, 5만 개, 3만 2천 개나 되는데 인간은 그거의 절반, 이 옥수수 쌀의 절반도 안 되는 2만 개 정도 수준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밝혀진 거예요. 이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러면 저렇게 적은 유전자를 가지고 어떻게 이 복잡한 인간의 신체를 활동을 시킬 수 있냐라는 게 이제 다들 의아했던 거죠. 음. 처음에 이 1969년에 이 게놈 프로젝트, 그러니까 인간의 유전자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는 과학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인간의 유전자 개수는, 최소 200만 개, 최대로는 4천만 개는 될 거라고 예측을 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복잡한, 감정도 아주 그냥 풍부하잖아요. 그리고 상상력도 뛰어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정신적인 뭐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그거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좀 재미없게 보면 전부 다 어떤 전기 신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꿈을 꾸는 때에 눈의 움직임을 보면 그때는 막 눈이 막 빠르게 막 좌우로 흔들린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내 몸이, 그러니까 몸은 자고 있지만 뇌는 깨어 있는 뭐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이런 실험 결과들로 나오는 것처럼, 인간의 유전자 이렇게 그런 상상이나 생각까지 하려면 굉장히 많은 유전자 개수가 있어야 될 거다라고 했는데, 막상 툭 까보니까 2만 개, 또 채 안 되는 19,950개 정도에 불과하다는 게 밝혀졌어요. 도대체 그러면 이 복잡한 인간을 어떻게 우리가 꾸려서 생활을 하지? 여기에 궁금해져서
이제 그러면서 연구가 진행됐던 게 바로 이 미생물 생태계의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연구가 진행하다 보니 우리 몸에는 총 2.5kg 정도나 되는 미생물들이 살고 있어요. 만약에 자기 이 몸무게가 80kg가 넘으시는 분이다. 80kg가 된다 그러면 2.5kg 정도는 빼셔도 됩니다. 예. 내가 60kg에도 빼셔도 되고요. 예. 실제로는 우리 몸에서 실제 내 무게가 아니라 2.5kg는 이 미생물들이 예, 내 무게라는 거죠. 그리고 종류만 따져도 만 가지의 종류가 만 종이 넘는 종류가 있고요. 그리고 그 개수는 1000조개. 있고 그다음에 유전자를 확인을 했더니 그 유전자가 800만 개.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963년에 처음 이것들을 이제 인간의 유전자의 개수가 예측했던 게 최소 200만 개, 최대 4천만 개라고 얘기했던 거에 얼추 800만 개면 그 안에 들어가는 거. 그러면 이 800만 개와 우리 거 202만 개, 뭐 2만 개는 진짜 뭐 짜치는 수준이니까 그러면 우리 몸에는 이 미생물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개수를 합친다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개수는 800만 개가 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유전자를 그러면 가지게 됩니다. 거의 모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 중에서 가장 많은 유전자를 가지게 돼요. 근데 이 미생물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렇게 소장이나 대장, 우리의 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이 더부룩하거나 그러면, 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의 상태에 따라서 내 기분이 좌우된다라는 것 때문에 장하고 뇌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래서 장내축이라는 게 돼 있고 장을 제2의 뇌라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장은 우리 또 면역 세포의 75%를 가지고도 있죠.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미생물들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냐면 만약에 그게 깨지면 미생물의 이 생태계가 깨져서 만약에 그러니까 우리 지구상에 어, 육식동물만 있는 거죠. 초식동물이 다 죽고. 그러면 그 생태계가 유지가 제대로 안 되겠죠? 뭔가 어딘가 병이 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이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의 생태계가 깨지면 이제 이런 질병들이 생깁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가지 재밌는 질병들이 뭐냐면 뇌질환. 예. 우리가 그동안에는 정신과 질환이라고 생각했던 치매, 우울증, 자폐 스펙트럼이라던가 파킨슨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불균형으로도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보시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이것도 마이크로바이옴이 깨지거나 그다음에 당뇨나 비만, 그다음에 장질환, 그다음에 자가 면역 질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뭐 심혈관 질환까지 해서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질병들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균형 상태가 깨지면 이 생태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어떤 한쪽으로 치우쳐지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질병들이 생긴다라는 거를 이제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장이 안 좋으면 단순히 설사를 한다거나 복통을 하는 거, 뭐, 배가 좀 아파, 뭐 이런. 그러니까 배가 아프니까 그냥 기분이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게 이제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장의 환경이 안 좋아져서 내가 복통이 있거나, 설사를 하거나 할 때 기분이 안 좋은 게, 그게 단순히, 그냥 뭐 손가락 비었을 때 살짝 아파서 그때 기분 나쁜 것과 비슷한 그런 게 아니라 이 미생물 환경이 나빠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호르몬들이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양의 호르몬들은 이 미생물들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호르몬들이 우리의 기분을 좌지우지하거든요. 기분을 좌지우지하는데 그때 그 이 장에서 제대로 된 미생물에서 제대로 된 호르몬이 발생이 되지 않으면 생성되지 않으면 이제 우리 기분이 다운되고 컨디션이 안 좋고 한 거죠. 어느 정도냐면
우리 뇌하수체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만들어내요. 요즘에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도파민 과민 반응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는 우리가 시청각 자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TV를 바보 상자라고 얘기하는 게 계속 TV만 보고 있으면 적정한 수준의 자극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뇌가 생각을 하지 않아서 TV를 계속 보면 바보가 된다 해서 TV를 바보 상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즘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가 영상 자료들을 보죠. 유튜브만 틀으면 1분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재밌는 영상들이 쇼츠라고 해서 엄청나게 많고요. 뭐 페이스북에서도 릴스라고 해서 또 있고요. 굉장히 많은 그런 영상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굉장히 빠르게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죠.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걸 보기 위해서는 영화를 보려고 해도 줄을 섰어야 됐고, 그래서 기다리는 게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기다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파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도파민이 뇌에서 그러면 얼마만큼 생기냐? 불과 5%밖에 생기지 않습니다. 나머지 95%는 장에서 있는 미생물이 만들어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 호르몬도 뇌에서 만들어지는 건 5%, 나머지 95%는 장에서 살고 있는 미생물들의 대사물질. 그러니까 대사물질이 뭐예요? 얘네들이 살면서 배설하는 거거든요. 배설물로 세로토닌이 만들어진다. 그럼 그 세로토닌이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몸을 타고 다니면서 우리 기분을 좋게 해준다는 거죠. 완전히 이제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영상에 치우쳐져서 너무 짧은 행복감을 느끼려고 한다라고 할 때 그게 단순히 그런 영상을 많이 봐서만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영상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먹는 음식, 인스턴트 식품들을 먹거나 아니면 당이 많은 설탕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 가공식품들 이런 걸 먹으면서 그러면 우리 장내 미생물 환경이 바뀌고 그러면서 예, 도파민에 대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의 분비가 떨어지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게 지금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밝혀지고 있는 거거든요. 밝혀지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이 미생물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가 되었고요. 제가 이제 그래서 이 어떤 실험까지 되어 있냐면 이런 식의 실험까지 있어요. 뚱뚱한 사람과 마른 사람의 이 마이크로바이옴, 그러니까 장내 미생물의 환경을 그대로 쥐한테 이식을 했더니 쥐가 똑같은 걸 먹였음에도 불구하고 뚱뚱해지고 날씬해진다. 그 얘기는 내가 뚱뚱하고 날씬한 게 이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 환경, 이 미생물의 생태계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알려졌다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하면 네, 이 마이크로바이옴 검사를 했더니 당신에게는 비만을 증가시키는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들이 많네요. 그러니까 날씬함을 주는 미생물을 투여해야 됩니다. 그런 유산균의 그런 균을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균을 섭취해서 내 장내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라고 추천을 받아서 그걸 먹게 되면, 그걸 섭취하게 되면 비만도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장내 환경이 바뀌면 나의 체형도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뭐 단순히 이런 체형 얘기만 나오는데 건강 상태도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술을 한 잔도 드시지 못하는 주부들 중에 예, 알코올성 간 질환에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 중에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하면서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미생물이 있어요. 실제로 있어서 그 미생물들이 알코올을 많이 만들어내면 간에 무리가 되고 그러면서 알코올성 간 질환이 오는 겁니다. 술을 한 잔도 마시지 않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져.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검사를 받아봐야죠. 알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나는 술을 안 먹는데 알코올성 간 질환이 걸리고 난 다음에 그 내 장내에는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미생물이 있었구나. 이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지금 내 장내 환경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아메이에서는 뉴트리라이트에서는 마이랩 테스트 키트가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 키트가 있고요. 그래서 이 테스트 키트를 보내면 제가 이 올해 4월 달에 했던 검사인데요.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레포트를 한 달 정도 걸려서 제 장내에 어떤 미생물들이 있는지 그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레포트를 보내주면서 저에게 가장 이 6가지 솔루션 중에서 저에게 가장 좋은 솔루션의 유산균,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추천해 줍니다. 그러면 저는 그걸 먹으면 기존에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유산균을 드실 때와는 다르게 다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장이 뭐 이렇게 뭐 한쪽에 치우쳐져서 뭐 소화를 잘 못 시킨다던가,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뭐 속이 더부룩하다거나 이런 게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걸 해서 나온 추천된 번호를 드시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걸 드시거나 크게 차이, 밸런스 위드인 365를 드시거나 큰 차이를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내 건강 상태가 좋은 분들은 크게 차이가 느끼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약간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었거나 아니면 뭔가 음식을 조금 뭐 밀가루를 많이 먹으면 그날은 뭐 방구를 끼는데 냄새가 엄청 많이 난다거나 아니면 설사를 굉장히 자주 한다거나 이런 것들로 해서 장에 트러블이 늘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지만 뭐 그냥 뭐 화장실 자주 가면 되고 밀가루 좀 덜 먹고 만약에 밀가루 먹은 날은 사람들 없는 대로 잘 피해 다니고 이렇게 해서 나는 버틸 수 있어. 지금까지는 그렇게 좋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를 받아서 추천된 유산균을 드시면 상태가 굉장히 빠르게 호전됩니다.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면 내 장내 미생물 환경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요. 2, 3주 정도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효과를 보시기 시작해요. 예. 실제로 그냥 보통 사람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장내 미생물 환경이 그렇게 아주 뭐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치우쳐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약간은 이렇게 평균을 잘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검사치를 보면 그래도 평균 이상으로 그냥 다들 괜찮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쪽에 치우치신 분들이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를 받아서 그 검사를 해서 유산균을 추천을 받고 나면 이 장내 환경이 보통 변화되기 시작하는 게 3일에서 4일 만에도 미생물 환경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바뀌기 시작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딱 돌아오는 데까지는 한 2주, 3주 정도 걸린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음, 우리 이 장내에 있는 미생물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들은 아주 특이해요. 아주 특이합니다. 우리 몸에 좋은,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사람 몸에 좋아. 인체에 꼭 필요한 유산균이야? 라는 게 우리 몸에는 약 20에서 25% 정도 있어요. 20에서 25%. 100%다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100% 산소로 이루어진 공간에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100% H2O만 들어있는 물을 먹어도 안 되는 것처럼 우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약간의 그 안에 공기에는 먼지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약간의 먼지는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공기의 구성을 보면 산소보단 질소가 훨씬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한 가지 성분만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게 똑같이 우리 몸에 있는 장내 미생물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좋은 건 20에서 25. 그러는데 우리 몸에 안 좋은 애들도 있을 거예요. 걔네도 있어야 돼. 예. 육식동물이 어? 육식동물이 들이 이렇게 이것들이 동물들 잡아먹으니까 얘네 다 죽여?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초식동물들이 무한급수적으로 늘어나서 걔네가 막 풀 다 먹어버리면 거기는 황폐화 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좋은 것과 나쁜 게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나쁜 균이 유해균이라고 하는데 이 유해균이 10에서 15%가 되면 나머지 한 60%는 어쩔 때는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우리 몸에 나쁜 작용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얘가 그러면 언제 좋은 작용을 하고, 언제 나쁜 작용을 하냐? 그건 우리 몸에 유익균이 많으면 유익균을 따라가서, 그래서 우리 몸에 좋은 작용을 하고요. 유해균이 많아지면, 유해균이 많아지면 유해균을 따라가서 우리 몸에 나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지금 그 장내 트러블이 많다. 그 얘기는 지금은 내 몸속에 유해균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유해균이 유익균보다 많으니까 그러면 이 나머지 60%가 그래, 그러면 나는 유해균 편이야. 그리고 이 우리 몸에 해를 끼치고 있는 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이렇게 뭐 한 두세 번 이 추천받은 유산균을 드셨어도 그게 정착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걸리는 시간 동안에는 아직까진 유해균이 우세하니까, 나머지 60%가 그때까지만 해도, 유익균이 좀 늘어나긴 하지만, 아직도 유해균이 유세하네? 우세하네? 난 우세한 쪽 편이야! 이러고 이제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들이 서서히,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유익균을 계속 섭취를 해서 우리 몸의 장내 미생물 환경을 계속 바꾸면 그러면 좋아지는데 그게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뭐 정확한 데이터가 있는 게 아니라 임상 실험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한 2주 지났더니 좋아졌어. 이렇게 한 3주 지났더니 좋아졌어. 라고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테스트를 받아서 그 바이옴 키트 이렇게 그 추천, 이 6가지 중에서 1번부터 6번까지로 추천을 해주는데요. 그 추천해 준 거를 드시면은 한 2주? 3주 정도 드시면서부터 효과를 네, 보시기 시작하더라고요. 효과가 나타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사람마다 정말 다릅니다. 같은 집에 사는 사람도 다르고요. 생활 습관이나 먹는 음식, 그러니까는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얼마나 많이 씹어서 먹냐? 아니면 훅 하고 삼키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우리 미생물 환경은 달라진다. 그래서 같은 집에 살아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다르고요. 부부 간에도 다르고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맞는 걸 드시면 훨씬 더 건강한 나의 미생물 환경, 내 몸속에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 개수는 불과 2만 개도 안 되는 내가 필요한 어떤 호르몬이 있던 아니면 나한테 필요한 뭔가의 물질이 있는데 그걸 다 내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에 있는 미생물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미생물들이 좋아야 좋은 걸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를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뭐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 3월쯤 되면 마이 웰리스 랩이라고 해서 유트리라이트에서 이제 건강 검진 결과들과 통합해서 그리고 그 건강 검진 결과까지 불러들여 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크로바이옴 테스트 결과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그런 실질적인 나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나에게 맞는 건강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 텐데요. 그 전에 그게 이제 진행이 될 텐데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해두시면 훨씬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이제는 음, 건강기능식품 남들이 먹으니까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나에게 나는 비타민C를 좀 더 많이 먹어야 되나? 아니면 나는 오메가3를 더 많이 먹어야 되나? 아니면 나는 뭐 비타민 D가 더 필요한가? 뭐 이렇게 아니면 나에게는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뭐 진코엠을 먹어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건강 영양소가 나한테 더 필요하지? 라는 것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되는 거죠. 그거의 첫 번째가 이제 이 내 장내 미생물. 왜냐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로 필요한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는 건 바로 이 마이크로바이옴, 대사물질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생활을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테스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요. 뭐 짧으면 6개월, 좀 자주 하신다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테스트 하시면 좋고요. 그렇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씩은 꼭 해보시면 제 장내 미생물 환경이 내 몸의 환경이 어떻게 바뀌는지도 아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품이 기존에는 30억 마리를 보장해줬는데요. 보장 개수가 30억 마리였다면 지금 새롭게 출시된 것들은 8월인가 9월에 출시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는데 업그레이드가 되면서는 50억 CFU, 그러니까 50억 마리라고 이제 편하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50억 마리로 이 보장 개수가 상향이 됐고요. 그리고 이 블랙 엘더베리 추출물이 같이 들어있어서 드실 때, 물 없이 드셔도 맛이 이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그냥 이 블랙베리, 그러니까 뭐, 블루베리 먹는 그런 맛이 나는 것처럼 약간 베리 맛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맛있게 드실 수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블랙 엘더베리도 뉴트리라이트에서 인증받은 그런 원료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거고요. 그런데 보면 이 여섯 가지의 주요 유산균들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여섯 가지의 주요 유산균을 보면, 지금 보시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이 여섯 가지 유산균이 다 들어있죠. 5번은 그 중에 5가지가 들어있고요. 나머지는 1번, 3번, 4번, 6번은 2가지씩만 들어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보면 그러면 이게들이 각각 이 균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면 첫 번째 이렇게 이제 검색해 보시면 돼요. 이 구글에서든 뭐 네이버에서든 요 이름을 그대로 쳐셔서 리모시 낙토바실러스 루테리라고 해서 검색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꼭 이 번호입니다. LM1071, LM1001, 1011, 1020 이게 똑같아도 이 이름이 똑같아도 저 뒤에 있는 숫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조 씨라고 같은 성을 가지고 같은 지역에 살면 성향은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잖아요. 개인적인 것들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균들도 이 뒤에 있는 번호에 따라서 구분이 되면서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이 리모시 락토바실러스 루테리 LM107이 107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 제품은 모유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젖. 그래서 초유를 먹으면 아이들에게 생기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이 장에 우리 아기들이 장에 생기는 거고요. 근데 이게 재밌는 건 모유에서 추출돼서 우리가 모유 수유를 계속하는 동안에 임신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내 호르몬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 이 LM107 하나가 들어있는 이 유산균을 드시면 월경전 증후군이 완화되고 그다음에 생리통도 예방이 돼요. 그래서 드셔보시면 이제 내가 만약에 이런 게 나왔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장내 환경이 개선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이 균의 배양물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기능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요 두 번째 거는 뭐 빨리 말씀을 드리면 유제품이나 육류, 소금에 절인 양배추, 피클 이런 것들 발효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새콤해지는 것들. 우리나라 김치처럼 그런 음식들에 들어있는 이 유산균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드시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면역에 좋은 그런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 LM1011이라는 남노수스라고 부르는 애는 이거는 특이하게도 피부 미백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에도 많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적용이 돼서 사용이 되는 제품 균주고요. 그리고 요 제품 요거는 이 퍼멘텀이라고 하는 리모시 락토바실러스 퍼멘텀. 보시면 리모시 락토바실러스 있죠. 거의 비슷한 성질들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비슷한 곳에서 같은 원료에서 추출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것도 똑같이 모유에서 유래한 균주입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거는
이것도 그래서 월경전 증후군이나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는데 굉장히 뛰어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1065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이 비피도 박테리움 애니르마스 요거는 LM1 얘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1017은 LM1017은 이 제품은 음, 피부 탄력용 화장료 조성물에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거는 한국인, 우리나라 아기들한테서 이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추출한 왜냐면 건강한 아까 아마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이 영상에서 이 건강한 태아가 가지고 있는 장내 미생물 환경을 적용했더니 뭐 자연분만으로 태어났든 뭐 아니면 뭐 제왕절개로 태어났던 아이들의 장내 환경이 좋아졌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2번, 3번, 4번, 6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 유산균들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내 이 장내 미생물 환경, 예, 대변을 통해서 내 검사를 해서 나한테 맞는 걸 제공을 해주는 거니까요. 이제는 우리가 유산균도 맞춤형으로 예, 이렇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테스트를 해보셔서 지금 나의 장내 미생물 환경이 어떤 상태인지 꼭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장내 미생물 환경을 제대로 알고 내 몸의 미생물 환경에 대한 걸 우리가 정확히 알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훨씬 더 우리가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